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켈록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농구화는 이미 언박싱과 프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를 보여드렸죠. 그 맛배기를 보시고도, 맛배기만 보고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드린 분도 있고 아직 안 드린 분도 있는데, 제가 너무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아직 답변을 안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 연결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 외관이랑 이 박스 부분들은 제가 이미 다 보여드렸죠. 언박싱과 프리뷰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이번 이 리닝 울트라 라이트 2025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언박싱과 프리뷰를 한 가치가 있는 농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 굉장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어떠한 부분으로 디자인이 됐는지, 어떠한 소재들을 써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경량화를 시켰는지, 그 경량화 시킨과 동시에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를 정말 여러분 실착 리뷰로 샅샅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착 사이즈 추천이 여러분 조금 바뀌었는데, 역시 여러분 이래서 제가 내측 측정해서 사이즈 추천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사이즈 추천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괴물 같은 농구화의 실착 리뷰 여러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이미 박스 설명이랑 이런 부분들은 다 앞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외관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여러분 외관 소재를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이 붐 파이버라는 녀석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붐 파이버라고 적혀져 있죠. 이 어퍼 자체를 거의 다 붐 파이버를 메인으로 썼기 때문에 붐 파이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리닝은 이 메쉬 소재 기반의 TP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서머 플라스틱 일라스토머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 TP 소재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 이 붐 파이버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리닝은 붐이라는 단어를 자기들 기술력 앞에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붐 파이버는 TP 소재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크, 이 소재 두 개를 합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녀석이 바로 이 붐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편안함과 피팅감을 동시에 잡고, 그 다음에 경량화를 위해서 TP를 쓰고 피팅감을 올리기 위해서 실크 소재를 합방해가지고 만든 파이버가 이 붐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경량화도 잡아버리고 피팅감도 잡겠다는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소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붐 파이버가 앞쪽 어퍼 위에는 기본 직각 구조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필름 코팅을 여러분 두 개나 해버리고, 또 가장 놀라운 부분 측면도 보시면 여러분 붐 파이버만 쓴 것 같지만 이 측면도 여러분 다 투명 필름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은 투명 필름으로 다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어퍼 쪽은 또 플렉시블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로 되어 있는 메쉬 구조를 다 뻥뻥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이시죠? 필름 반짝이는 부분과 안 반짝이는 부분 해서 필름도 이중으로 더 떼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리닝이 공을 들였는지, 붐 파이버 소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가벼워진 이 어퍼 소재만큼 코팅을 통해서 얼마나 더 피팅을 또 잡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 측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 측면 TPU 디자인 보이시나요? 이 디자인 어디서 조금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차 슈퍼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측면 디자인을 보고 떠오르는 차가 있을 겁니다. 바로 페라리입니다, 여러분. 페라리 F512라는 제 차 측면에 보시면
에어던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된 페라리 F512 TR 차에 보시면 이렇게 측면에 디자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페라리 F512에서 따와서 디자인했다고 디자이너가 말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밑에도 보시면 약간 람보르기니 느낌 나는 그런 이 각, 이 다음에 쉐입들, 그 다음에 이 TPU 지지대들, 이 TPU 지지대도 요즘 측면도 보시면 밑에도 보시면 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틀림도 다 잡아버린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외관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 붐파이버 기술을 집어넣고 필름 코팅이라든지 이런 아래쪽에 보시면 요런 지지대들,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또 하얀색도 보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외관에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 붐파이버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 피팅에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힐컵 쪽도 보시면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고, 썰퍼는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약간 부직포 느낌의 그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힐컵도 굉장히 빠방하게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외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쿠션 여러분 가히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와 하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의 8, 하드의 2 정도 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굉장히 완벽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렸지만 슈퍼붐 이라는 걸 썼죠. 그럼 슈퍼붐은 기본 붐 쿠션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 울트라 라이트 2025는 좀 특별한 쿠션 시스템을 가지고 갑니다. 일단은 두 가지 폼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이 바깥에 보이는 이 노란색 부분들 있죠. 이 노란색 부분들을 이 캐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미드솔 캐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라이트 울트라 폼이라는 기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울트라 폼 TP 폼을 기반으로 해서 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의 미드솔이고요. 그 라이트 울트라 폼을 캐리어 안에 슈퍼 폼 쿠션을 집어넣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흰색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라이트 울트라 폼 안에 슈퍼 폼 쿠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라이트 울트라 폼의 틀이 있으면 그 틀에 홈을 파서 거기에 슈퍼 봄 쿠션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여러분 지상고가 20mm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우 10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지상고인데 폼 쿠션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녀석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 낮은 지상고의 소프트한 폼 쿠션에 이 낮은 지상고의 808 V4의 그 소프트한 그 쿠션감인데 반발 탄성은 더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0mm 지상고에 이 정도 쿠션감을 구현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소프트한 쿠션감이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mm에 이 정도 쿠션감? 일단 여러분 신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어보시면 제가 이 와우와 808의 그 장점만 조합해 놓은 이 슈퍼 붐 쿠션의 장점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TP 폼 플러스의 스페셜 폼 소재 두 개를 엎어서 만들어 놓은 쿠션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쿠션이 슈퍼 붐 쿠션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게는 대략 한 36%, 38% 정도 줄였다 라고 지금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반발 탄성은 한 6.8% 이상 증가시켰다. 그래서 무게는 거의 한 35% 이상 다운시키고, 다음에 반발 탄성은 7% 정도 올려주는, 소프트와 하드를 동시에 잡은 녀석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체감은 소프트의 8, 하드의 2 정도 줄 수 있는 굉장히 소프트 베이스의 쿠션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이 슈퍼 붐 쿠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마 이 리닝의 붐 쿠션에 거의 정점을 찍고 있지 않나. 아마 국내 농구 동호인들이라면 너무 소프트하지 않은데 소프트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한데 소프트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입이 닳도록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슈퍼 붐 쿠션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 쿠션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TP 폼 기반의 그다음에 스페셜 폼의 이중 폼 쿠션을 쓰면서 굉장히 좋은 쿠션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우선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이즈 추천입니다.
일단 딱 신어보고 있었을 때 양발 두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길이감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일단 내측 길이 측정을 해봤는데 270 사이즈 기준으로 여러분 279m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꽤나 길게 나왔죠. 그다음에 발볼도 여러분 107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꽤나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등은 대신에 여러분 오히려 130mm로 좀 적게 측정이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발등나 발볼러들은 정치수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발볼러 분들 여러분 반 다운 하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루게 추천은 신어보고 측정해본 제 추천은 일반인 분들은 반 다운, 그 다음에 발볼러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 신으시면 괜찮은 피팅감으로 가져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상고가 20mm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쿠션감이 너무 좋으니까 20mm 낮은 지상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20mm 지상고로 낮게 가져가고 코트필도 잘 느껴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붐파이버 때문에 잡아주는 피팅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얇음에도 불구하고 잡아주는 피팅감이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경량화를 포커싱으로 한 농구화인데 피팅을 잡아버리고 쿠션을 잡았다? 지상고는 낮다? 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굉장히 길이감이 조금 있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힐슬립이 없습니다. 그런 이 힐 쪽에 두툼한 패드들이 그런 힐슬립 방지도 다 해버리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측면 지지력, 앞쪽 지지력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 뒤쪽, 앞쪽 뛸 때 확실히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드분들한테는 좋은 농구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농구화 시스템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 신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러분 뭐 이질감이 있거나 아픈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잡아주는 피팅감 좋다. 반 다운 하시면 일반 발볼러 분들은 꽉 피팅이지만 부드럽고 잡아주는 피팅감 가져갈 수 있고요. 발볼러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 신으시면 딱 그 피팅 같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피팅감 꼭 한번 느껴보시고 사이즈 추천 잊지 마시고 챙겨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팅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일단 여러분 270 사이즈 기준으로 264g 이미 제가 언박싱 때 보여드렸죠. 이때 무게를 논하기에 있어서 리닝 농구화에서 여러분 무게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 두 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리렌 V5죠. 그리고 감마. 이 세 개의 모델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리닝의 리렌 V4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330g대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V5 같은 경우는 여러분 370g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는 나오자마자 여러분 경량화 농구화라는 포커싱으로 굉장히 가격도 비싸게 나왔었고요. 심지어 무게가 290g대에 측정이 됐던 게 바로 이 감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마와 리렌 V4 기준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330g 기준으로 두고 290g인데 이 녀석은 264g. 이 녀석이 다 제껴버렸습니다. 그냥 리닝 경량화 농구화의 새 역사를 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마 때도 굉장히 가볍다고 느꼈고, 이 리렌 V5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볍다라고 느끼는 농구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V4는 더 가볍지만 리렌 V4와 감마는 확실히 경량화에 속하는 농구화였는데 그 경량화보다도 가벼운 초경량화 농구화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 뭔가 기술력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빼박입니다. 빼박. 정말 무게 여러분 264g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정말 그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5 OG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감 정도 되니까 한번 이 초경량화 농구화 무게감 안 쉬는 듯한 이 농구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게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 리닝 울트라 라이트 2025가 그냥 다 씹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붐파이버,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슈퍼 붐 쿠션, 그 다음에 울트라 라이트 폼 쿠션까지 해서 정말 경량화의 많은 부분들을 포커싱을 둬서 만들어 놓은 이 리닝 울트라 라이트 정말 2025 이 버전 꼭 정말 무게는 뭐 말할 게 없다. 두말하면 입 아프니까 이 모든 무게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 울트라 라이트 2025 무게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접지도 여러분 보시면 딱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앞쪽과 뒤쪽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눠놨고요. 아웃솔을 패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소재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지금 제 조명이 보이시죠? 근데 앞쪽은 빛이 반사가 안 되죠. 그만큼 두 개의 소재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여러분 제가 찾아본 걸로는 GCU 그라운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폴리우레탄 고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폴리우레탄 고무를 쓰고 있고 뒤쪽은 서머 폴리우레탄이라고 해서 열가수성 폴리우레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프 OS라고 해가지고 터프 OS가 아마 아웃솔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터프 아웃솔이라고 해가지고 내구성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일반 아웃솔 대비해서 고무 아웃솔 대비해서 터프 OS 소재는 내구성이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 코트에서도 충분히 신을 수 있을 만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반사 빛이 있다는 거는 앞쪽 고무 대비해서 뒤쪽에 있는 이 열과성 폴리우레탄이 조금 더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즉 조금 더 하드한 딱딱한 내구성을 가지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솔도 이 GCU 시스템과 터프 OS 시스템 두 개를 결합해 놓은 아웃솔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만족할 만하고요. 접지력도 실착 접지력에서 여러분 굉장히 우수한 접지력을 보였습니다.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접지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영상 보시면 실제 얼마 정도 접지인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접지도 굉장히 좋다. 다만 여러분 표면 제한값을 찍어보면 앞쪽이 고무 재질이 많기 때문에 정전기가 조금 덜합니다. 10에 11승 먼지 정도가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은 확실히 플라스틱 기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전기력이 좀 셉니다. 그래서 표면 저항값이 10에 13승 이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지 무덤이 앞쪽은 중간 정도, 뒤쪽은 좀 먼지 무덤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앞쪽은 중간, 뒤쪽은 먼지 무덤이 많은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차이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제 접지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접지력 좋았다,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고 아웃코트에서 신으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먼지 무덤이 뒤쪽에는 조금 먼지 무덤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아웃코트에 쓰실 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전혀 문제 안 되는 접지력입니다. 상급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쪽과 뒤쪽에 먼지 정도 묻는 게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여러분 이 붐파이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퍼 위쪽에는 여러분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번에 통풍 테스트 하면서 애먹었던 부분들은 뜨거운 열기를 계속 넣어주는데 바로 열기가 나와버려 가지고 온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열을 넣어주는데 계속 빠져나가니까 열이 쉽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60도까지 상온시키고 성온시킨 다음에 측정을 해봤는데 서퍼 쪽은 빨리 열이 빠져가지고 열이 빨리 죽고요. 그러니까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금방 빠져나가고 이 썰포 쪽은 거의 안 빠져나가가지고 이쪽에서 온도가 좀 늦게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5036 테스트에서는 여러분 1분 29초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상측에 속하는 통풍감이기 때문에 이미 이 앞쪽에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풍성마저도 여러분 굉장히 상측에 속하는 이 울트라 라이트 2025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측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피팅감을 잡기 위해서 투명 필름들이 다 이렇게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통풍에서 이 구멍을 왜 뚫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필름으로 덧대어져 있는데 굳이 구멍을 뚫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 통풍도 어찌됐든 간에 5036 테스트에서는 1분 29초를 굉장히 상측에 속하는 통풍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풍도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만원대 구매를 했고요. 배송비 6,900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2만원 후반대 가격 12만 8천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잘포님을 통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12만원대 여러분 이 정도 성능이면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타격감인가 하면 GT컷 1 처음 신었을 때 그 타격감입니다. 그래서
정말 GT 거 느낌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녀석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 요청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기한테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미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뭐 흰색부터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뭐 흰색도 포인트 들어간 빨간색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 컬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만들어내면 손해일 것 같은 거고, 가격이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거다, 이 녀석도 나중에 구하기 힘들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가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괴물 같은 농구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몬스터 같은, 정말 생태계를 다 바꾸려고 나온 농구화다. 12만원대에 이 정도 성능, 뭐 솔직히 뭐 사볼이나 뭐 GT컷 아카데미 다 갖다 붙여도 솔직히 가격적인 측면 성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 녀석이 정말 그냥 다 씹어먹은 정도의 농구화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저한테는 그 정도 타격감이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타격감으로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GT컷 1 때 그 타격감 정도니까 꼭 한번 신어 보시고요. 정말 좋은 농구화임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나올 농구화들이 얼마나 더 경량화가 될지, 얼마나 더 쿠션감이 좋아질지, 피팅감은 얼마나 더 좋아질지, 이 중국 브랜드가 이 앞서가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 가히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나이키가 프리미엄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울렛에 가서 나이키의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면 프리미엄을 간사하면 과연 여러분 나이키가 비싸게 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살까라는 부분은 이제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중국 제품들의 구매 대행이 굉장히 쉽고 가격적이 굉장히 합리적인 구매 가격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나이키가 그렇게 고가의 정책을 쓴다고 하면 신어야 될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이미 많은 NBA 스타들이 중국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고 그들이 농구화를 신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의 선수들은 더 많이 중국 브랜드를 신겠죠. 중국 브랜드들이 더 많은 돈을 짊어지고 가서 그 선수들에게 안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능에 이 가격의 농구화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나이키가 프리미엄 정책을 가지고 가면 다른 브랜드도 같이 따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브랜드들은 반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이키가 올릴 때 우리는 낮춰서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할 때가 지금 이 시점이 아닐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여러분 좀 많은 농구화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 자투, 자모란트 2 크리스마스 버전도 구매를 했고, 다음에 앤서니 에드워즈 1 로우도 파란 색깔이 나와가지고 구매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데임 9을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데임 9도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영상도 좀 있으면 빠르게 올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조커원. 여러분 조커원, 제가 이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 빨리 못 올려드린 점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아마 조커원 리뷰 영상 보시면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신고 또 빡세게 테스트 해봤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리뷰 영상 꼭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농구와 비슷한지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커원도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리닝 울트라 라이트 몬스터 농구와 완전 괴물 같은 농구와 리뷰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많은 농구와 리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열심히,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열심히 또 촬영하고 측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